닮은 도형의 넓이 부피를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파트예요. 그러면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정사각형이 제일 쉬워요. 정사각형. 우리가 정사각형과 정사각형끼리는 우리가 항상 닮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사각형의 닮은 비를 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알아내자고 하니 우리가 변의 길이를 만약에 m하고 n이라고 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m제곱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사각형끼리의 닮은 비를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자 닮은 비는 n 대 n일 거예요. 그럼 닮음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 비는 어떻게 되냐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건 정사각형이니까 되게 다양하게 여겨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런 일이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삼각형의 닮음에서도 벌어질 거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요. 자 여기서 닮은 삼각형 두 개를 조금 그려보려고요. 자 닮은 삼각형 두 개 그릴 건데 여기 밑변의 길이를 조금 얼마라고 해볼까? 여기 6하고 8이라고 해봅시다. 밑변의 길이를 6, 8 이렇게 해볼 거고 여기 높이를 3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를 할 거니까. 자, 그럼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이가 이제 4가 되게 될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제가 수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로 예를 들어보면 자, 닮은 비는 3대 4죠. 자, 닮은 비는 반드시 3대 4가 될 거고 그럼 넓이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넓이를 실제로 구할 겁니다. 그럼 6 곱하기 3을 해서 2분의 1 할 거고요. 자, 여기는 8 곱하기 4대에서 2분의 1을 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비율을 낸다고 생각했을 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없어질 거거든요. 자, 물론 여기 6, 3, 18, 4, 8에 32로 비교를 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실제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9대 16 나와요. 여기 3, 4, 8, 여기 18 나오고 여기 32가 나오니까,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2로 나눴을 때 9대 16 나오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닮은비가 3대 4라고 그랬잖아. 그럼 3대 4가 되는 변을 두 번 곱해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6하고 8을 잠깐 좀 고쳐보면 6은 3의 2배잖아. 8은 4의 2배고. 자, 여기다가 3, 4가 한 번씩 더 곱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닮은비를 나타내는 수가 자, 여기는 3하고 여기는 4. 이거는 이제 높이에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보이는 3하고 4야. 자, 여기는 밑변에 비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닮은비가 3대 4예요. 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3의 2배, 4의 2배에 해당이 되는 것과 3과 4를 또 곱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니까 이렇게 닮은비에 해당이 되는 우리 3대 4의 닮은비에 해당이 되는 선분의 길이가 두 번씩 곱해지게 되잖아요. 여기처럼. 우리가 이제 넓이라는 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변과 길이와 길이의 곱으로 이제 항상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넓이비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9대 16, 즉 3의 제곱과 4의 제곱으로 이게 계산이 되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닮음이 도형에서 자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에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곱 대 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닮은 도형의 넓이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자로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 닮은비가 m 대 n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 68 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닮은비가 m 대 n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여기 m하고 n에다가 골고루 어떤 수를 곱해서 밑변이 나온 거고 자 여기는 m하고 n이 되는 비율에다가 골고루 어떤 수를 곱해서 높이가 나온 거기도 하니까 실제로 이제 넓이를 비교해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am 곱하기 bm 대 2분의 1 곱하기 an 곱하기 bn 이렇게 한 거니까 2분의 1 a, b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걸 없애시면 m제곱 대 n제곱으로 넓이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닮은 도형이 있었을 때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닮은 비가 주어져 있면 그 얘네들 그대로 제곱 대 제곱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넓이비가 구해집니다. 자 부피도 똑같아요. 부피. 자 그래서 이제 정립면체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체등을 좀 넘겨볼게요. 자 이것만 하고 이제 좀
이제 쉴 텐데. 자, 이체적으로 보면 얘기를 아유, 헐, 꼬다리밖에 안 남았네. 자, 이체적으로 이제 조금 풀이를 넘겨보면은 이게 당연히 정육면체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한 모서리 길이가 m 대 n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닮은 비는 m 대 n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건널비 한번 재볼까요? 건널비. 건널비를 잰다고 치면 여기 한 면의 넓이 비가 m제곱, n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럼 얘네들끼리 비교하면 n제곱, n제곱 이렇게 되고, 건널비를 다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건널비라고 좀 쓸게요. 자, 건널비를 비교한다 치면 6n제곱, 6n제곱 되는 거니까, 결국엔 6과 6이 동시에 날아가서, 건널비가 다시, 자, 여기처럼 n제곱 대 n제곱 됩니다. 여기서 이게 건널비라서 그렇지, 만약에 연넓이의 비 또는 밑넓이의 비 비교한다고 하면 똑같은 식으로 이제 제곱 대 제곱이 나올 거야. 자, 마찬가지 원리로. 자, 그러면 여기서 부피, 그럼 이제 부피비까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정육면체 부피는 이런 모서리 길이를 3번 곱해야 되죠? 그죠? 3번. 여기 모서리 길이 3번 곱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피비가 이렇게 세제곱 대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이체동은 어떠냐? 만약에 원기둥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닮은이 원기둥이 있다고 쳐봐요. 이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적을게요. 자, 닮은이 원기둥입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는 밑면의 반지름도 이제 닮은비를 재는 도구인 거고,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 쓰이는 높이도 닮은비를 구하는 이제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닮은비가 똑같이 n 대 n 하면은, 여기 있는 비율이 똑같이 n 대 n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ma, na. 자, 그리고 높이도 똑같이 m 대 n이에요. 라고 하면은 mh, nh 이렇게 좀 해볼게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밑넓이하고 여기 있는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선분을 제곱을 하고 나서 여기랑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m도 n 두 번 곱한 거에다 m을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육면체 부피 구할 때처럼 길이를 3번 곱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m 세제곱 되는 거예요. 여기도 n 제곱에다가 여기 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n 하나 더 곱하는 거니까 이런 닮은 비가 3번 곱해지는 거지. 양쪽 똑같이 a도 h도 2번 한 번씩 곱해지게 되니까 비율 구하게 되면은 그냥 양쪽에서 똑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도 이제 좀 알고 계시면은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런 서로 닮은 비가 n대인 원의 넓이, 즉 밑넓이의 비를 구할 때는 이제 넓이니까 제곱 대 제곱으로 가는 거지. 닮은 비에 해당하는 성분을 2번 곱하게 될 거니까. 그럼 연넓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넓이. 그러니까 넓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어차피 닮은 비에 해당이 되는 성분들을 2개씩 곱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부피는 세제곱 대 세제곱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문제도 여러 개 풀어보고 이제 다탈 109 쪽도 설명하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좀 합시다. 자, 이렇게 BC하고 평행하게 D2를 긋거든요. 자, 그럼 평행선 그으면은 사실 삼각형이 사다리꼴 한 개하고 작은 삼각형 한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많이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B의 길이가 4고 AD 길이가 6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사각형의 넓이를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로 구해봐. 여기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가 여기는 AD2의 넓이를 이용해서 ABC의 넓이를 구해버린 다음에 여기는 AD2를 날려버리면 여기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남겠지 하는 컨셉으로 풉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 AD2와 삼각형 ACB의 관계를 조사하면 닮음이죠. 얘네들이. 자, 그럼 닮음비는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될까? 닮음비는 요거 보고 구할 수 있잖아. 3대 2, 3대 5. 그쵸. 이걸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로 이제 넓이비를 구하시면 돼요. 자, 넓이비는 제곱 하면 되니까 3의 제곱 9, 5의 제곱 25. 9대 25가 넓이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주면은 이제 뭐까지 구할 수도 있냐면은요. 자, 이것 때문에 삼각형 AD2하고 사각형 DECB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 b까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만약에 25라고 치면 그 중에서 아홉을 ADE가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 남아있는 넓이 b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25 중에서 9가 날아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식이 쓰여지고 9 대 16 괜찮나요? 자, 그럼 이게 실제 넓이 b인 거고 여기는 얘네들의 9에 해당하는 실제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인 거고요. 자, 사각형의 넓이는 뭔지 모르니까 여기 넓이를 그냥 S라고 하면 자, 여기 8,000원 보이네. 자, S라고 하면은 이제 12대 S는 9대 16입니다 하면서 비례식 푸시면은 이제 S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걸로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S의 넓이는 16 곱하기 12 한 거를 9로 나눌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여기서 약분을 하시면서 이제 넓이를 계산하면 3분의 6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 계산하게 되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수가 안 나올 때가 제법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나중에 피타에서도 조금 느낄 텐데 좀 깔끔하게 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넓이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게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유제들도 그냥 하나하나 풀면서 닮은비를 이용해서 넓이비를 구하는 일들을 할 텐데 38-1번하고 38-2번을 보실 텐데 38-1번 그림은 우리가 그 평행선과 넓이에서 자주 봤던 그림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사다리꼴에다가 평행선이 있는 사다리꼴에다가 대각선 그어서 삼각형 4개로 쪼개놓고 문제를 푸는 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닮음에서 나오는 사다리꼴은요, 여기 있는 얘네들 6과 10 이렇게 평행선의 길이만 딱 알려주고 끝납니다. 보통 이제 앞단원에서 닮음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대각선의 교점 이용해서 B5 대 5D의 길이를 구해서 이제 길의 비를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고 넓이 비를 구하라고 시키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자, 여기서 이제 AOD의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먼저 처음에 발견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자, 여기 자, 이제 닮음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AOD하고 BOC의 닮음비 알겠어. 6대 10이야. 3대 5. 자, 그러니까 이제 닮음비가 3대 5니까 그러면 이제 삼각형 AOD하고 삼각형 BOC는 닮은비가 3대 5이기 때문에 넓이는 3제곱 대 5제곱으로 계산을 해. 라는 생각이 조금 드셔야 돼요. 여기 넓이가 9대 25야. 근데 그 9짜리가 실제 넓이도 9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25라고 보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양옆의 넓이를 못 구하죠? 양옆의 넓이를. 자, 문제는 여기만 구하면 되지만 보통 이렇게 해놓고 사다리꼴 넓이까지 구하라고 시키는 게 되게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제에서는 BOC까지만 구하라고 시켰지만 양옆에까지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양옆에도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평행선의 비율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이 닮은삼각형의 닮은비를 준 거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의 비가 3대 5잖아요. 자, 그럼 이거 이용하면은 자, 여기는 DOC까지 넓이 구할 수 있어. 자, 삼각형 여기 보이는 그 ADC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ADC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는 ADC란 삼각형이 D5라는 성분 때문에 3대5로 쪼개진 거거든요. 근데 그 3짜리가 9니까 여기는 5짜리는 얼마라고 보이셔야 될까요? 넓이가. 자, 여기서는 이제 AD5하고 DOC는 서로 닮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닮은비 제곱을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15라고 보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런 관계니까. 자,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5. 그러면 이제 높이가 같은데 밑변의 비가 다른, 밑변의 길이가 다른 두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비가 넓이 비. 여기가 9니까 여기가 15. 그래서 여기가 15면은 우리가 이런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똑같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면은 여기도 15. 그럼 9, 15, 15, 25 합치면은 사다리꼴의 넓이까지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것까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사다리꼴 문제에서는 실제로 여기는 얘네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양옆의 넓이를 구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다 구하라고 시키는 것들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문제를 다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38-2번에 원과 원의 넓이를 이용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서로 원과 원이 안쪽에서 이렇게 접한다라고 해서 내접하는 그림이라고 보통 어려운 말로 이해하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과 원이 이제 안쪽에서 접해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을 작은 원이 큰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선분이 그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작은 원과 큰 원의 닮은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원의, 작은 원의 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큰 원의 지름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렸을 때, 그럼 큰 원의 지름은 2R 되겠죠. 그죠?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작은 원하고 큰 원이? 그렇죠. 2대 1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작은 원과 큰 원의 닮은 비가 1대 2니까 이걸 제곱 붙이면은 이게 넓이 비가 되는 거예요. 닮음이 도형이기 때문에 제곱 대 제곱으로 닮은 비에 제곱 대 제곱으로 넓이 비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은 원의 넓이를 큰 원에서 빼는 게 색칠한 넓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8파이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는 물론 여기는 이 미지수를 보고 넓이를 계산하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자, 내가 여기서 작은 원의 넓이가 8파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데가 8파이구나. 예, 작은 데가 이제 8이니까 그러면 여기 1대 4기 때문에 여기 큰 원이 32파이겠네요. 그러니 여기서 이거 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내 넓이비가 1대 4니까 4S 1S 놓고 4S 빼기 1S 하면 여기가 딱 3S 되거든요. 색칠한 부분이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는 작은 거랑 비교하면은 작은 데 넓이의 3배예요. 실제로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은 이제 부피비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거기 이제 조금 114쪽 넘어오면 여기는 유제들이 더 쉽거든요. 예제보다는. 자, 유제들을 한번 좀 풀면서 이제 예제들 좀 풀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있는 촉촉까지 그리고 이제 비원에서 좀 풀어줄 만한 문제 있으면 그것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구가 있어요. 구 두 개가 있는데 구와 작은 게 있는 거고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9대 16 닮은 비가 몇 대 몇인지 몰라요. 그런데 건넓이 비가 건넓이요. 넓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넓이에요, 넓이. 넓이의 비가 9대 16. 자, 그럼 이거 보고 닮은 비를 예측을 하면은 몇 대 몇일까? 네, 그렇죠. 3대 4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걸 보고 3제곱 대 4제곱이니까 3대 4구나.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 가면은 조금 심한 문제를 풀 때 자, 너희가 2대 5야 그러면은 닮은 비를 3학년 때 배우는 기호로 나타내서 푸는 것도 합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3대 4고요. 그러면 부피비. 내가 닮은 비를 알았으니까 부피비까지 구할 수 있지. 3은 몇 제곱 해야 돼요? 네, 세제곱, 4의 세제곱 이렇게요. 자,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자, 요거 가지고 이제 9의 부피가 여기가 작은 게 36파이니 자, 큰 9의 부피 여기 네모칸에 알맞은 수를 채워봐 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실제로 36파이니까 이제 적당히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네모안에 알맞은 수는 자, 이렇게 안에 것끼리 바깥 것끼리 곱한 게 서로 같다는 거 이용해서 여기 안에 것끼리 곱해진 거를 여기 3의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라 자, 이거 적당히 여기 약분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여기 끝까지 계산해 볼까요? 여기 3의 세제곱이니까 9, 4, 36으로 하면 여기가 3분의 4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나오지? 여기가 9로 나누면은 4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파이 있고요.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큰 9의 반지름 구하는데 겁나 귀찮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 풀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큰 9의 반지름 뭔지 모르지만 R이라고 하는 부피 구할 때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요거예요. 그럼 3분의 여기 이렇게 3분의 4파이 묶어요. 여기다 지금 4의 세제곱 곱해있는 거 아닌가? 그쵸? 이렇게 하시면 얘네들 비교해서 R값 구할 수도 있겠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오히려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36파이가 여기가 작은 원의 반지름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3분의 4파이 한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 3번 곱해서 이런 거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R이 3 나오거든요. 그럼 위에 반지름이 3이니까 다른 위에서 여기가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피비 이용해서 부피 계산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풀었고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용하면은 39-2번도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10인 직립면체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서리 길이를 2배 확대한 새로운 기름 탱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작은 거는 부피가 실제로 10이었는데 큰 거는 부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자, 지금 모서리 길이가 2배 확대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돼? 큰 것 대 작은 거가? 이제 1대2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닮은 비를 쓴 거고는 부피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세제곱까지 붙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큰 거 부피가 나오겠지. 아마 8배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주로 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좀 다른 문제들, 좀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문제들은 이제 좀 비원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 이제 예제 그림 같은 페이지에 예제 그림 보셔야 돼요. 114 쪽에 예제 그림 보시면 예, 입체되는 버전이 있고 이게 삼각형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 좀 다 아셔야 되는데 어, 거기 이제 예제 39번을 보시면은 거기는 이체도형이지만 나는 삼각형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이제 삼각형 버전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의 두 변에 3등분점을 잡아요. 자, 두 변에 3등분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3등분해서 끊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3등분점끼리 연결해서 자,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삼각형들을 세 개로 이렇게 쪼개버리면 삼각형 여기 기역 그리고 여기 1, 2, 3층을 이렇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누면 삼각형 기역만 있는 거, 기역, 니은 합쳐진 거, 기역, 니은, 디귿 다 합쳐진 거 이렇게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역 대 기역 더하기 니은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다 합친 거. 자, 이렇게 3등분점끼리 연결하면은 삼각형 사다리꼴, 사다리꼴 이렇게 나눠지니까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이라고 그러면 3층만 있는 거, 자, 3층, 2층 합쳐진 거, 3층, 2층, 1층 합쳐진 거. 이렇게 이제 닮은 삼각형 세 개가 이제 그 겹쳐져 있는 거니까 닮은 비를 따지면은 1대 2대 3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기억 더하기 기억, 니은, 디귿 더한 게 자, 이렇게 이제 된 거라는 거를 좀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문제들은 보통 이런 데서 뭘 내냐면은 자, 닮은비가 이러니까 자, 이런 닮은비를 이용해서 넓이비를 만약에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1대 4대 9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넓이비가 나오니까 내가 삼각형 여기는 이 삼각형 넓이를 알려줄 테니까 여기는 니은 넓이 구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문제들은.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전체 기역, 니은, 디귿 다 합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만약에 27 제곱센티미터야 라고 하면은 이때 니은의 넓이는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넓이비를 보고 뭘 계산하셔야 되냐면 이게 핵심인데 기역 대 니은 대 디귿의 즉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쓴 건 삼각형 사다리꼴, 사다리꼴이죠. 이 사다리꼴과 삼각형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기역은 여전히 1이에요. 비율이. 자, 그럼 니은은 이 4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기역이 날아간 거죠. 그렇죠. 여기는 니은, 기역 더하기 니은 한 4에서 1이 날아가면 된 거니까 얘는 4 빼기 1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그럼 디귿만 남기려면 그느드 합친 거에서 기역 니은을 날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느드 합친 게 9인데 기역 니은 합친 게 2죠.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의 제곱인 9에서 2의 제곱인 4를 빼가지고 아 그느드의 넓이가 1대 3대 5구나 라는 걸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세 개를 도로 합치면은 여기 9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3제곱에 해당되는 게 27인 거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니은을 구해봐 라고 시키면 그 3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대 기역, 니은, 디귿 합친 거에 비율을 우리가 이용해 주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그느드 합친 게 9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9에 해당이 되는 게 27제곱센티미터였어. 단위까지 써볼게요. 이제 이런 거 안 쓰지만. 그럼 니은에 해당되는 넓이는 얼마겠니? 그럼 1대 3이니까 여기가 9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는 걸로.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는 예제 실제 책에 있는 그림하고 상관없이 평면도형 버전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게 평면도형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체도형을 보시는 게 이제 이해가 조금 쉽기 때문에 이제 평면도형으로 보여드린 건지 자, 이제 제대로 된 문제, 그 이체도형으로 보여주면 이게 원뿔 문제로 바뀐 거거든요.
자, 이게 삼각형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이게 원뿔이 되면은요, 이제 실제로 모선의 3등분점을 잡아서 이렇게 밑면에 평행하게 이제 원뿔을 잘라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 겁나 크게 그렸죠. 그래서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원뿔을 니은이라고 하면은 이런 3등분점을 이제 지나면서 내가 여기 있는 밑면에 평행하게 이게 잘라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또 3층, 2층, 1층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기억은 여전히 원뿔이지만 2층과 1층에 해당하는 니은 디귿은 원뿔대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기억 그리고 기억 니은 합친 원뿔 그리고 그느드 합쳐서 완전체인 원뿔 3개가 겹쳐져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원뿔, 즉, 이 전체 원뿔의 부피가 여기가 8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그럼 부피비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억하고 기억니은 합친 거, 근우도 합친 거는 다 닮음이에요. 자, 닮음이 원뿔이고, 닮음비가 역시나 1대 2대 3인 거는 아까 삼각형 그림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정면에서 본 그림이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원뿔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 부피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닮음비에다가 세제곱을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까처럼 뭐 할 거냐? 여기 있는 이 문제처럼요. 자, 하나하나 짜게 가지고 1층, 2층, 3층에 부피비를 따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자, 기역대, 니은대, 디귿의 부피비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근으드 합친 거에서 근으 뺀 게 디귿 되는 거고요. 근으 합친 거에서 기역 뺀 게 니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 2라고 그냥 놓으면 돼.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기억 거는 1. 근데 기억 니은 합친 건 8이죠.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8에서 하나 날리면은 니은만의 부피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근으드 합치 27에서 2의 세제곱 빼면 돼요. 기억 니은 합쳐서 뺄 거니까. 27 빼기 8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피비가 정확하게 1대 9가 아니라 7대 여기는 19가 되나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27에 해당하는 비율이 81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가운데, 즉 니은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니은 대 기억 더하기 니은을 비교를 해서 문제를 잡아주게 되면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죠. 자,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더 합친 게 얼마인지 알려줬으니까 그럼 그느드 합친 것의 비율이 27일 때 니은만의 비율은 7이니까 7대 27로 부피비 계산하게 되고 그네드에 해당하는 실제 부피가 81이니까 여기 빈칸 안에 들어가는 수를 찾으면 그게 니은의 부피가 되는 거죠. 아마 20일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원뿔이나 삼각형은 저렇게 모선이나 또는 삼각형의 한 변은 3등분 또는 이제 문제가 조금 격하게 올라가면 4등분도 하거든요. 자, 저렇게 이제 등분해가지고 닮음비를 이용해서 넓이비와 부피비를 세팅을 한 다음에 푸는 과정도 이렇게 뺄셈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좀 중학생들 시험 본다 그러면 이런 비율들은 좀 외우고 들어가거든요. 사실 원뿔의 한분점 이용해서 이렇게 부피를 나누면 1층, 2층, 3층별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되는데 뭐 지금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부피비랑 넓이비를 정확하게 이제 좀 구해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닮은도형의 넓이 부피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 보여드린 거고, 이제 닮은도형 넓이 부피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파트가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축척 이런 것들 이해용.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 축척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어떤 실제 지도상의 넓이와 이제 실제 실물의 넓이 이런 거를 이제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그 축척이라는 말을 조금 보셔야 될 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 책에 있는 대로 조금 써드리면은 우리가 축척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짧은 그 줄여진 비율이거든요. 줄여진 비율.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내가 지도상이래. 실제 내가 여기는 학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만약에 300m다. 그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지도에 그릴 때는 줄여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줄이는 비율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거리를 줄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축척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거리분의 지도상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뭐 이거를 이제 이 정의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면 실제 축척이 거기 있는 문제들처럼 10,000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자, 지도상에서의 길이가, 자, 여기 축척이라는 거는 우리가 길이와 길이의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길이와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와 실제 길이의 비율이,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이런 비의 값이거든요. 여기는 분수가. 자, 그러니까 지도하고 실제 길이의 비율이 1대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상 거리가 3cm예요. 그러면 실제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3만 cm가 되죠? 그럼 보통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3만 cm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자, 누가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크게 말해.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미터 단위로 고치지. 300m예요. 이렇게 0두 개 줄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위 변환까지 들어가서 축척이 조금 어려워요. 문제 실제로 풀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지도와 실제 비율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축척이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길이만 구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 거기 아이고, 이제 단위 변환할 때 이제 제일 빡치는 데가 어디냐면 실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넓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거기 116쪽에 거기 유제 40-1번 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길이만 구해서 뭐 3만 cm를 300m로 고치네. 자, 이거를 더 킬로미터로 고치면 0.3km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길이만 단위 변환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넓이에서 단위 변환을 할 때가 제일 이제 좀 헷갈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여기선 지도에 축척을 대놓고 알려주지 않고요. 자, 지도와 실제를 길이를 비교할 수 있게 수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의 거리가 4cm예요. 자, 그런데 실제 거리는 2km예요. 그럼 단위가 지금 다르니까 비율을 바로 낼 수가 없거든요. 단위 변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cm, 뭐 여기를 걸릴 필요가 없지. 4 그대로 쓰시고요. 자, 그러면 2km는 자, 여기다 0 3개 붙이면 즉 1000배하면 2000m가 되는 거고 그 미터에다가 100배를 해서 센티미터로 고치는 게 실제 길이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2km는 20만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랑 비율을 내시면은 실제로 지도하고 실제 그 나타난 이제 거리의 비율, 즉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1대 여기가 5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게 마치 이제 그럼 뭐로 여기시면 되냐면, 우리가 왜 닮비라는 건 서로 닮은 도형들에 대응되는 선분이나 높이나 반지름이나 모서리의 길이의 비라고 그랬잖아. 길이의 비가 닮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도에 있는 어떤 지도상에 있는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율이니까 길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셨으면 좋겠냐면 일종의 닮은 비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1대 5만이 닮은 비로 보이면은 이제 그럼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실제 넓이가 지도에서의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인 땅의 실제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넓이로 가는 거예요, 넓이. 그럼 지도와 실제 넓이를 비교하면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닮은 비의 제곱으로 가셔야 돼요. 끔찍하죠? 자, 그럼 여기를 5만을 제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실제로 제곱은 하지 않아요. 자, 왜 제곱을 안 하냐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제곱을 안 하냐면 5만을 제곱하면 0을 지금 8개 써야 되거든. 귀찮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1대 5만에서 여기는 얘네들이 5에 10의 4제곱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과학 시간이나 이런 걸 배울 때 과학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천문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물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가 엄청 커지거나 아니면 수가 엄청 작아지는 것들을 좀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게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수들을 심지어 제곱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5만을 실제로 뻥튀기 안 합니다. 제곱 안 하고요. 이 상태로 놓고 여기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비를 재보시면 1대 해놓고 여기를 제곱하게 되니까 5도 제곱하고 10의 4제곱도 제곱하게 되기 때문에 25 곱하기 10의 8제곱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넓이비를 일단 이렇게 고쳐놓고 놔야지 문제를 다루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도하고 실제 있는 사물의 넓이는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지도상에서 100제곱센티미터인 것과, 자, 비전상에서 100제곱센티미터인 것이 실제로는 넓이가 얼마인지 구해보쇼 라고 시키는 거죠. 자, 몇 제곱센티미터일까? 일단 이것부터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자, 1인 게 이만큼이니까 100인 거는 여기 있는 비율을 이용하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는 100에다가 이만큼의 비율로 뻥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 네모에 들어가는 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100제곱센티미터에다가 25 곱하기 10의 8제곱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00 자체가 이미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8제곱 하면 25 곱하기 10의 10제곱 돼요. 여기까지 인정? 자, 근데 단위는 요거죠. 지금 제곱센티미터 가지고 뻥튀기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단위는 이거. 그럼 이렇게만 답을 내면 참 행복할 텐데 보통 이런 데서 물어보는 단위는 제곱미터이거나 킬로제곱미터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킬로제곱미터로 고치라고 강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변화를 하셔야 된다고, 단위 변화는. 자, 그러면 단위 변화하는 요령이 어떻게 되냐? 단위 변화하는 요령. 자, 일단 이거부터요. 자, 1km를 단위 변환하여. 자, 1km를 단위 변환하게 되면 1000m고요. 자, 1000m니까 이거를 1000이라고 안 쓸 거고 10의 세제곱이라 쓰려고 나는. 자, 10의 세제곱미터 요걸 변환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센티미터로 변환하면 100배 되니까 10의 5제곱센티미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의 세제곱 배 10의 제곱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길이를 가지고 단위 변환하는 겁니다. 길이. 그럼 거꾸로 내가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넘어오려면 거꾸로 이만큼을 나누셔야 돼요. 자, 이거는 길이에서의 단위 변환이에요. 길이에서 단위 변환. 자, 지금 여기는 비례식은 문제 충분히 좀 다른 거니까 좀 지울게요, 잠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넓이 단위를 변환하는 걸 이제 알아야지. 자, 그럼 1제곱킬로미터라는 땅덩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1km 곱하기 1km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조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헷갈리는 부분. 1km 곱하기 1km예요, 여기는. 자, 1km 곱하기 1km인데, 그럼 1000m 곱하기 1000m라는 거니까, 이걸 제곱미터로 고치게 되면 1000m 곱하기 1000m이기 때문에 10의 세제곱을 두 번 곱하게 되는 거라서 여기를 그냥 제곱하면 돼요. 10의 6제곱. 자, 그러니까 단위가 제곱되니까 여기는 수도 제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그렇게 따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얘네들 제곱센티미터로 고쳤을 때, 그럼 10이 몇 제곱 될까? 자, 여기도 제곱하는 거니까 여기도 제곱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10제곱.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여기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킬로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넘어올 때는 10의 6제곱배, 제곱미터에서 제곱센티미터 넘어오려면 10이 이렇게 4개가 더 늘었잖아. 그러니까 10의 4제곱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내가 거꾸로 다시 이렇게 제곱센티미터에서 제곱미터로,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로 이렇게 넘어오실 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나누기 10의 4제곱, 나누기 10의 6제곱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방에 넘어가려면 10의 몇 제곱으로 나눌까요? 10의? 그렇지, 10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여기 있는 이 길이를요, 제곱킬로미터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10의 10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를 10의 10제곱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면은, 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쫙 날려서, 25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고치는 게 이 문제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길이 변화만 하면 별 다를 게 없는데 넓이 단위 변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조금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는 게 맞으니까 여기는 네모 박스는 꼭 적어 주시고요. 요거는 네모 박스는 이제 거기 116쪽이나 거기 115쪽에 뭐 빈 공간에 이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적는 거 보고 아이고 유제 40-2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108쪽으로 좀 돌아볼게요. 축척이 자 40만 분의 1이에요. 자 여기는 수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자 축척이 40만 분의 1이니까 자 지도 거기 이제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유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하고 실제 길이비가 여기 40만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4 뒤에 0 몇 개는 세보면 5개잖아요. 40만이니까 4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고 미리 고쳐놓읍시다. 자 이렇게 10의 거듭제곱 이용해서 수를 나타내야지 이제 이런 넓이 변화 문제도 그렇고 이제 실제 뭐 길이 구하는 문제들도 좀 덜 헷갈려요. 0 5개 언제 다 쓰고 앉아 있어. 자 그래서 지도상의 길이가 1일 때 실제 길이가 이렇게 되는 비율에서 지도상의 길이가 12가 됐을 때 거리를 실제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자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실제 거리는 지금 단위가 센티미터겠죠. 여기가 센티미터니까 그러니까 네모 센티미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12배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기네다가도 12배 해줘야 네모 안에 들어가는 실제 길이가 나와요. 그럼 4 곱하기 12 한 다음에 10의 5제곱 해도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을 곱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네모상에 이제 그 길이를 구하면 이거 센티미터고요. 자, 그럼 이걸 센티미터를 지금 시속 40km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건 속력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저렇게 두고 속력으로 못 나눕니다. 자, 우리가 거리 나누기 속력해서 시간을 구할 건데, 자, 속력 단위하고 거리 단위하고 안 맞으니까 단위 변화는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센티미터에서 킬로미터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한 방에 가려면 10의 5제곱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누기 10의 5제곱을 해요. 그럼 이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이런 계산들을 할 줄 알면 이제 삶이 편하네요. 이렇게 48km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8km를 시속 40km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시간은 지금 단위 다 맞췄으니까 자, 속력분의 거리에서 시간을 알아내시면 돼요. 자, 이게 구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약분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은 뭘로 약분이 되나? 4로 약분이 돼. 자, 4로 10분의 12. 그럼 8로도 약분이 되는구나. 8호 48, 6이 48이니까 5분의 8. 5분의 6. 헛소리 했네요. 자, 그래서 5분의 6시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더 예쁘게 고치고 싶으면 1시간 12분. 근데 5분의 6시간이나, 뭐, 그냥 그놈이나, 뭐,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시간까지 단위 변환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이제 평행사변이 있고, 보통 한 꼭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꼭지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두 변인 BC와 CD의 중점을 잡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A에서부터 두 변의 중점에 선분을 긋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중점끼리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을 하나 그어요. BD. 이렇게 찍. 자,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졌다고 생각합시다잉. 자, 그래서 이제 대각선이 여기는 AM과 MN하고 만나는 점의 이름을 뭐 E, F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되면은 자, 이 그림이 기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자, 이 그림이 기본 그림이고 자, 저기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림을 생으로 보면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이 도대체 어느 점이 무게중심하고 관련 있는지 전혀 이게 도대체 무게중심하고 뭔 상관이 있죠?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어떤 선분이 생략이 돼 있냐면 자, 대각선 AC가 지금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각선 하나 더 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어줄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이제 5라고 잡아주면은 여기는 2라는 점이 조금 달리 보여야 돼요. 점 2가. 자, 그러면 내가 삼각형 A, B, C의 입장에서 보면은 잠깐만 선생님 하나 그림 따로 그릴게요. 삼각형 A, B, C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점 5가 대각선과 대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는 5가 대각선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대각선의 중점이기도 하다고요. 자, 그러니까 5가 대각선의 중점이기도 하고 여기는 M이 BC의 중점이기도 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는 중점 두 개를 삼각형에
한 꼭지점과 연결했기 때문에 중선과 중선이 그어져 있는 거고 중선과 중선의 교점이 점 2가 무게중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알아보셔야 될 기본적인 요소는 점 2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점 F 삼각형 A, CD의 무게중심 마찬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못 알아들은 말이 없었으면은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길이 문제하고 넓이 문제 두 가지로 나와요. 자, 그럼 길이 자, 여기 보이는 OF하고 FD의 길이를 비교하면은 여기는 이 OD는 삼각형 ACD의 중선이기 때문에 F라는 무게중심에 의해서 1대2로 길이가 쪼개지죠. 그러니까 OF의 길이를 A라고 하면 FD의 길이는 2A. 자,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OD의 길이는 3A죠. O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는 3A니까 그 O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도 3A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즉 대각선의 교점이 중점이다.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O에서 D까지 길이도 3A가 돼야 되는데 걔네들 또 점 2가 ABC의 무게중심이고 BO는 중선이기 때문에 3A자의 중선을 2대1로 쪼개면은 자 3A를 2대2로 쪼개니까 2A, 3A, 2AA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B2의 길이나 FD의 길이 같은 거 당연히 보일 거고 2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도 2A이기 때문에 B2랑 FD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대각선 AC가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 그림 보고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선분 B2하고요. 선분 EF의 길이와 선분 FD의 길이는 다 같은 거예요. 자, 요걸 알아보셔야 되고 요 길이는 정확하게 대각선 BD 길이의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길이 이거 똑같은 거 3개 모으면 BD가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가 좀 생기고요. 자, 길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설명이 되고 이거 똑같은 거 하나만 더 그어볼게요. 자, 넓이 문제는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넓이. 자, 넓이 문제는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보통 위에 거는 잘 한번 설명 들으면 기억이 조금 오래 가는데 자, 넓이는 조금 그렇진 않더라고. 자, 이거를 논리적으로 늘 끌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제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스님 같은 경우는 내신 들어가면 이거 그림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자, 똑같은 구조의 그림을 하나 더 그린 거고요. 자, B에서 D까지 대각선도 그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자, 대각선 AC가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점 2하고 F가 ABC, ACD 무게중심인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자, 일단 여기서 EF는 자, 여기 있는 이제 대각선 BD는요. 여기는 선분 MN하고 반드시 평행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BCD의 입장에서 보면 M하고 N이 두 변의 중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BD하고 MN은 평행하다. 그래서 길이 관계에서 굳이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여기는 BD 길이하고 MN의 비율이 2대1이고 서로 평행하고 뭐 이런 건데 요거를 이용한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물어보는 거는 여기 아래줄에서 주로 나와요. 자, 아무튼 이제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하실 거냐면은요. 자, 그럼 여기 있는 A2하고 이 M의 비율이 2대1이잖아. 여기가 무게중심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길이의 비율이 A2 대 AM 재개되면 2대3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뭘 할 수 있냐? 삼각형 AEF하고 삼각형 ANM은 서로 닮음이잖아. 자, 요거까지도 좀 잘 기억을 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외우시면 진짜 베스트인데 보통 결론만 아셔도 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닮음비는 2대3이니까 넓이비는 되면 4대9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 좀 지울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AEF의 넓이를 4S라고 정하면 ANM의 넓이는 여기가 SS 이렇게 붙으면은 넓이가 4S, 9S 이렇게 되는 거니까 AMN의 넓이는 9S가 되니 그 9S 중에서 4S를 날려버리면 여기 보이는 사다리꼴 EMNF 요거는 이 사다리꼴 넓이가 OS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면은 문제 여기는 이 그림에
한 80%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자, 내가 여기는 AEF하고 ANM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비 알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여기를 4S라고 정하면은, 아래에 있는 요거 사다리꼴의 넓이가 5S가 되는 거,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지원이 괜찮죠? 네, 순간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자, 그럼 여기가 4S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B2의 길이하고 EF의 길이하고 FD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자, 그러면은 AEF의 넓이나 ABE의 넓이나 AFD의 넓이는 서로 다 같은 거예요. 밑변의 길이 같고 높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삼각형 ABD가 있는데, 여기서 밑변을 땅땅 EF라는 점을 찍어가지고 3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 선 찍찍 그어가지고 쪼갠 거나 마찬가지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4S, 4S, 4S.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으면 아까 맨 처음에 A2 대 EM의 비율이 2 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S면 여기는 그의 절반인 2S가 돼야 된다고. 마찬가지 A, DFN도 똑같이 2S로 적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조금 알아보는 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여기는 쉽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ABD, 평행사변에서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2등분 되니까 ABD나 BCD는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ABD는 12S잖아요. 4S 세우기 더하니까. 그럼 얘네들 이렇게 세 개 모으면은 9S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 있는 나머지 한 조각의 넓이가 3S가 되어야 ABD하고 BCD하고 넓이가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비를 재게 되면은 여기는 이 그림에서 이 조각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조각으로 나눠서 넓이비를 구하는 게 기본인데 넓이가 4대 4대 4, 2대 5대 2, 3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내가 요거를 알아보는 건 그림에서 다 바로 보이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넓이비 같은 거는 조금 적당히 외워놓고 문제를 푸시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 넓이만 따로 그림 이제 여기 책에다가 한 번만 더 그려주실래요? 책에 있나? 책에는 여기 없는 것 같으니까 이 109쪽에다가 좀 적어주시면은 109쪽, 108쪽, 108쪽에다 적는 게 낫겠다. 여기 108쪽에 적어주시면 이제 이거 그림 그리고 적어주세요. 이거 뭐 여기 밑에 거는 안 써도 되고 뭐 길이는 어차피 책에도 적혀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점 E하고 점 F가 무게중심인 거 알고 있는 건데 그것도 책에 적당히 적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거 딱 넓이 나타내는 그 부분만 박스 친 부분만 이제 적어 가십시다. 네? 1교시 볼게요. 1교시에 보고 채점해서 2교시에 알려드리면 되죠?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제시험 보는 거 어차피 그 다음 주에 보면 되니까. 자, 아무튼 여기 다 적은 것 같으니까 이거 설명하면 자, 요 그림에다가 딱 대각선 AC 그은 거거든요. 근데 대각선 AC를 긋게 되면 신기하게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있는 G5하고 OH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그림이 설명했죠? 여기는 E5하고 OF의 길이가 같은 이유를 이제 무게중심의 성질 이용해서 설명했는데 자, 이렇게 딱 쪼개게 되면 여기는 G5하고 OH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 넓이를 만약에 내가 이제 자, 이 그림 그대로 이용해 볼까요? 여기는 4S짜리가 반쪽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 ES, ES 이렇게 적어요. 자, 이렇게 ES, ES. 그럼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지금 오각형 보여요? 여기? 요거 합치면 8S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자, 대각선 긋게 되면 여기랑 여기도요. 넓이가 딱 방띵이 되거든요. 신기하게. 여기를 4S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삼각형 ABD만 합치면 12S니까 평행사변의 넓이는 24S거든요.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딱 풀 수 있어요. 그럼 평사 넓이가 48이에요. 그죠? 그럼 48이 이렇게 돼 있는 이 비율 그대로 이제 이용해서 여기다 옮겨 놓으면은 24S가 48이거든. S 하나가 2라고. 근데 여기서 색칠한 부분은 2S, 4S 합친 거거든. 6S가 우리가 구하는 넓이에요. 그럼 S에다 2만 대입해서 넓이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지. 이거는 거는. 자, 그래서 12. 자, 이걸 외우고 문제를 풀면은 엄청 빨리 풀어야죠, 그럼. 저런 게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보고 막 무게중심의 비를 이용해서 막 풀고 앉아있고 막 그러면은 되게 깝깝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저거를 푸셔야 될
저기까지 이제 하실 줄 알면 좋은데, 아무튼, 이제 저거하고 관련된 이제 문제가 B1에는 조금 나오진 않고 C1에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아마 길이 문제만 여러분들 아마 B1에서 풀게 될 것 같아요. 뭐, 그튼 그렇고요. 그러면은 여기 그 B1에서 좀 알려줄 만한 문제가, 자, 84쪽 보시면은, 그 B1의 84쪽 보시면은 여기 원뿔 모양의 그릇에다가 물 채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시간까지 계산하는데 C1에서는, B1에서는 그냥 채워질 물의 양만 계산을 하게 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채워질 물. 자, 요것만 얘기하죠. 자, 그럼 원뿔의 모양의 전체 그릇의 높이는 18인데, 자, 채워진 물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깊이는 12예요. 그럼 여기는 물과 그릇은, 여기 이렇게 채워져 있는 물과 여기 전체 그릇은 서로 닮은 원뿔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닮은 비 몇 대 몇이라고 할 거야? 닮은 비. 요거 높이 비 보고. 2대 3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게 닮은 비죠. 이렇게만 쓰면 닮은 비예요. 근데 우리는 물의 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제곱을 붙여서 여기다가 이제 부피를 구하는 식을 만들 거야. 이 부피가 물의 양이죠. 자, 아무튼 물과 그릇의 부피의 비를 구하면 8대 27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실제 우리가 물이 얼마 부어져 있냐면 168ml 부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내가 네모칸 안을 채우면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네모칸 안을 채우시면은 실제로는 여기 그래서 전체 부피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보통 이제 뭐 구하라고 시키는 거냐면은 여기 더 부어야 될 물의 양을 이제 구하라고 시키거든. 그럼 더 부어야 될 물의 양은 네모 안에 들어갈 수에서 168 빼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부피는 네모를 직접 구하고 나서 168을 빼셔도 되고요. 자, 구하는 부피를 만약에 V라고 하면은 네모 빼기 168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 있는 물이 8이고 그럼 그릇이 지금 27이니까 27 중에 이미 8을 채워놨기 때문에 V하고 물의 부피는 8대 19예요. 그럼 이게 8대 19고 요놈이 실제로 168이고요. 여기서 구하는 부피가 V라고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죠. 여기 지금 21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21배를 해서 V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구해가지고 168 빼도 되고 뭐 그런 이제 본인 마음인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부피 구하려고는 이제 초보고요. 초급 문제고 이제 조금 중급 문제로 넘어가면은 시간까지 껴들어요. 시간까지. 그래서 이만큼의 물을 붓는데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자, 이만큼의 물을 붓는데 5분 걸렸지롱 이러는 거예요. 5분 걸렸다면 좀 그런가? 한 10분 걸렸지롱 그러는 거지. 그럼 우리가 물을 일정한 속력으로 붓게 되면은 물을 붓는 시간과 부피는 정비례하잖아. 그러니까 8을 붓는데 16분 걸렸어. 그러면 1 채우는데 2분 걸린 거니까 남은 19를 채우는 데는 여기에 2배인 38분 걸리는 거지. 하면서 이제 더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시키기도 합니다. 여기는 부피로 구하는 거지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